안녕하세요. 고3 대비 도형 총정리 7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원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원의 정의를 보면, 자, 원의 정의는 지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평면상의 한 정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 이유는 평면이라는 말이 없으면, 즉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구가 될 수도 있죠. 이 정의가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가 아니라 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평면상이다 라고 밝혀준 것이고, 자, 평면상의 한 정점, 이 정점이 바로 뭐예요? 이 정점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을 그려보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 그게 바로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의 중심은 원의 일부일까요? 아닐까요? 원의 일부는 아니다. 하지만 원의 정의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이죠. 그렇죠? 원의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개념이다. 자, 그래서 원과 관련된 개념을 다시 더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생긴 도형. 요건 뭐죠? 요건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얘기하죠. 부채꼴.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을 부채꼴의 호라고 얘기하죠. 호. 그럼 이건 뭘까? 요렇게 선분을 그으면 요건 뭐라고 해요? 요거는 부채꼴의 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직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 지나간다 라고 하면 이 직선을 우리가 원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도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조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힌트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 보조선을 아무렇게나 긋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의 정의와 관련되게끔 그었을 때 잘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선과 관련돼서 원과 접선과 관련돼서 막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아무 선이나 긋는 게 아니고 원의 그 정의의 핵심인 중심과 접선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이런 선분을 그으면, 즉 이런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원의 둘레의 길이를 l, 그리고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원의 둘레의 길이 l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공식을 2파이 r이에요. 그리고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원의 넓이를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원을 이제 위아래 딱 반을 나눌 거예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원을 쪼갤 건데 쪼갤 때 이렇게 등분을 해서 쪼갤 겁니다. 쭉쭉쭉쭉 쪼갤 거예요.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제 위에 해당하는 원은 잘라서 늘여놓을 건데, 어떻게 늘여놓냐면 이런 식으로 늘여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원은 아래쪽이 오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원을 더 잘게 쪼갠다면 이 호의 길이가 거의 0에 가까이 가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잘게 쪼개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도형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 모양에서 세로 길이는 그것은 여기서 나온 거니까, 즉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r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엔 가로 길이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즉 원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길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l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넓이 s는, 원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은 거니까 2분의 1 r l이다 라는 공식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r제곱 공식 외에도 지금 뭘 살펴봤냐면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이때 l은 원의 둘레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 원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부채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부채꼴에서 이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살펴볼 건데,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A도다. 자, 그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이 L은 얼마예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뭐에 비례해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 즉 2파이r에다가 전체 360도분의 중심각 A를 하면 그게 바로 호의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넓이 S는 원의 넓이, 즉 파이r 제곱에다가 전체 360도분의 중심각 A를 하면 그것이 바로 부채꼴의 넓이다라는 얘기인데, 자, 만약에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 이렇게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는 어떤가라고 살펴보면, 자, 만약에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반지름이 똑같이 R이고 중심각을 세타, 호도법, 라디안으로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L은 똑같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인 2파이r에다가 전체 3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죠? 2파이죠. 그렇죠? 2파이 분의 중심각 세타인 거니까 2파이 약분되고 결국 R 세타만 남겠네요. 자, S는 자, 마찬가지로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에다가 전체 360도니까 2파이 분의 중심각 세타. 자, 계산하면 결국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공식이 나오네요. 근데 위에서 방금 R 세타가 L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입해보면 얘는 2분의 1 RL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공식이 뭐가 나온 거냐면 여기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요 공식을 기억해야겠고, 자, 근데 이제 아까 원의 넓이를 구했던 그 원리, 즉 원을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던 그 원리를 이 부채꼴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부채꼴을 잘게 쪼개서 위아래 나누어서 붙인 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그 중심각의 크기가 60분법으로 주어진 경우에도 원의 넓이를, 그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주의할 점은 아까 원의 넓이에서 2분의 1 RL 할 때 이 L은 뭐였죠? 이 L은 원의 둘레의 길이였죠. 그렇죠? 지금 부채꼴의 넓이에서 나오는 이 2분의 1 RL 할 때 이 L은 뭐예요? 원의 둘레가 아니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채꼴의 중심각과 비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호의 길이 L이 뭐다라고 했어요? L이 R 세타다라는 공식을 얻어냈고, 그리고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라는 공식을 얻어냈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보고 우리는 L이 세타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또 S도 세타에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현의 길이는 어떨까? 현의 길이는 세타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비례하지 않는다. 자, 왜 그런가라는 사실을, 왜 그런지를 현의 길이를 직접 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자, 그러면 이 부채꼴의 현이라는 것은 요 선분의 길이, 현의 길이가 이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중심각의 크기를 2등분하는 2등분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즉 2등분 했으니까 요 한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세타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겼어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자,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당일까요? 아닐까요? 그림이 약간 이상해서 합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둘은 합동이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반지름 길이 R, 여기 반지름 길이 R 해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가운데 있는 이 변의 길이는 공통이기 때문에 둘이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끼인 각은 2분의 1 세타로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SAS 합동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요 각이 직각이다라는 거죠. 둘이 합동이니까. 그리고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높이를 r하고 2분의 1 세타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r 사인 2분의 세타. 우리 앞에서 많이 연습했었죠, 그쵸? 자, 그럼 결국엔 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의 길이는 그거의 2배인 거니까 2 곱하기 r 사인 2분의 세타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요걸 보면 우리가 요 시계값이 세타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쵸? 따라서 현의 길이는 세타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의 길이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한 것처럼 물론 이 공식을 외워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유도하는 과정을 잘 기억했다가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걸 살펴볼게요. 자, 활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이렇게 부채꼴에 현을 그으면 요 부분이 바로 활골이죠. 요게 활골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활골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보자. 자, 그랬을 때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넓이는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뭘 빼면 돼요? 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얼마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 거고,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삼각형은 지금 높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높이를 그으면 되죠. 즉 수선을 그어서 높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러니까 높이를 r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r 사인 세타로. 자, 그러면 결국 높이가 r 사인 세타인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보면 2분의 1 r 제곱이 공통이어서 묶어내면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 공식을 난 기억하겠다 그러면 뭐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억 못한다 나는 그럼 뭘 기억하면 돼요? 활골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전체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다. 그리고 결국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수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선을 그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핵심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요. 그 이유가 궁금하면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심각과 원주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호 AB가 있다. 즉, 요 호 AB에 대해서 원주각이 뭘까요? 원주각은 호 AB 위에 있지 않은 점을 하나 찍고 그 점까지 이렇게 이어서 생기게 되는 그 각, 요게 바로 원주각이죠. 자, 그럼 중심각은 뭘까요? 중심각은 원의 중심까지 각 요렇게 이었을 때 요게 바로 이 호 AB의 중심각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중심각은 딱 하나지만 원주각은 어때요? 원주각은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점을 찍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점을 여기다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것도 원주각, 뭐 여기다 찍어도 이것도 원주각. 그래서 즉 중심각은 유일하지만 원주각은 무수히 많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그 무수히 많은 원주각은 크기가 어때요?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거죠. 크기가 모두 같음. 즉 모두 다 크기가 같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중심각은 원주각의 몇 배예요? 원주각의 크기의 2배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 관계상 증명은 못하지만 우리가 원주각과 중심각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원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심, 외심, 그리고 무게중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